대한민국의 구조적 대개혁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난 7월 20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정책 체크 좀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PPT를 보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전문가들께서 현 정세에서 선택 가능한 단기, 중장기 이런 수단들을 말씀하셔서 제가 취합을 해보니까 윤석열 정부 정책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정책은 방향은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다수의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분들 취합해 놓은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추경호 부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방금 적시된 거를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출범 즉시부터 민생 안정과 대내 불안 리스크 관리에 주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래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취약계층도 보살피는 이런 종합 정책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후속으로 아시다시피 인수위부터 인수위 때부터 6대 국정목표 110대 국정과제를 제시를 했고 500개 넘는 실천과제를 적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위 말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간 가야 될 청사진을 비전을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 5월 12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 그 이후에 8차례 가량 민생 물가 안정 대책 등도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박홍근 대표 연설 중에 보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그로 인한 세대, 계층, 성별 이 모든 부분을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 집권당이면서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는 고해성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성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대선 이후 2달 동안 허선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들은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국정 비전에 대해서는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는 인수위 시절에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역임하셨고 지금은 정재수장 부총리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정에 대한 평가는 각 제 정당 의원님들께서 다양하게 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선거 마치고 이기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를 2달여 이상 하면서 인수위가 아시다시피 휴일 없이 밤낮으로 앞으로 향후 5년간 국정을 위한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대내외 불안 양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또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해왔고 출범 즉시 여러 가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나 재정 전략이나 또 과거 정부에서 잘한 거는 잘한 거대로 또 미진한 거는 미진한 대로 새로이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경제 활력 회복과 국민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많은 대책들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정치권 가장 가까이 있으신 박홍근 대표님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니 현 정부의 홍보 부족 아닙니까? 예, 우리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국회에 더 많은 정책에 관한 설명과 또 이해,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또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체크니까요. 지금 조세 관련돼 가지고 법인세 감세로 인해서 부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소득세 감세는 요만큼 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고 지역화폐, 즉 화폐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지역 상품권 중단 축소 관련돼서는 소상인과 서민을 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에서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오해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아니면은 또 보시고 싶은 분만 보고 언론 등에서도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등에서 제대로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 우선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에만 이번에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 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그래서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이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 감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작업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화폐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지역 화폐에 원래 지방 사무인데 여기에 원래 군산 지역에 어려워서 거기에 일부 지원을 하던 것이 그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더 확대되면서 코로나 또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국의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학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다시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다시 그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 상품권, 즉 일명 지역 화폐라고 합니다만은 이 10% 정도를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일부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한 2% 정도는 관리비 그걸 찍어내거나 관리하는 회사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 회사에 주는 돈이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할지. 그것도 실효성에 관한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한데 여기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다시 재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금깡도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현금깡 100만 원이면 95만 원 주면 5만 원은 그쪽에서 가져가고 그쪽에서는 또 다시 1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 5만 원씩 해서 현금깡 해서 그에 대해서 또 탄속하기 위해서 또 행정력이 동원되고 이런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또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저런 문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